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안서는요, 기존에 있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안서입니다. 여러분 니조랄이라고 알고 계시죠? 약국에서 파는 거고 비듬 치료제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돼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의약 외품들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의약 외품이나 의약품 시장보다는 화장품 시장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소비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또 갖춰야 할 물론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제안서는 기존에 있던 니조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제안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첨가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그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제안서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니조라를 우리 갖고서는 화장품 제안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니조랄은 일반 의약품으로 2% 정도의 그 니조랄 액이 들어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거 조정해야 될 겁니다. 성분은 이렇고 뭐 성상은 이렇고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있고요. 그다음에 효모균을 비름균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니조랄 기업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소개를 대부분 전면에 내고 있죠. 얀센에서 해서 지금 주로 존슨앤존슨과 유한양행이 주요 투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고요. 기업 소개 간단하게 있어서 넣습니다. 환경 분석, 환경 분석 먼저 해볼게요. 환경 분석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면서 다이어트, 외모 관리, 건강 이런 것들이 두피 관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전에는 남성들로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탈모 부분도 확대됐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봤어요. 더모베이트하고 니조랄이 뭐 절대적으로 시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20대, 30대, 40대로 나누는데 니조라를 쓰는 소비자를 보니까 23세 이상에서 60세까지로 나타나더라. 왜냐하면 이미 있는 제품이니까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초년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3, 40대가 넘어가면 비듬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역시 비듬이 생기는 사람들이 니조라를 쓰고 있답니다. 역시 스와트 분석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만큼 이게 많은 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도식화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니조랄의 장점은 비듬 치료에 효과적이면서 독보적이고 부작용이 적고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연령대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약점은 경쟁사의 부재가 약점. 경쟁사가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없다는 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층의 인식이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약국에서 주로 팔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약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함부로 잘 사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되게 장벽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에 상반된 그런 패키징이 없죠. 아까 처음에 여러분 그림에서 보세요. 딱 손이 가게 안 생겼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중요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회를 보면 젊은 소비층의 인식의 변화가 있고요. 건강이 지속적인 소비 욕구 패턴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꾸려는 사회 흐름 이런 건 다 외부 환경이죠. 위협을 보면요. 한계가 있는 의약품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신제품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반 모발 화장품 중에 겸용, 덴트롤 같은 겸용 제품의 성능이 의약품은 아니지만 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자, 4P 분석했습니다. 아까 마케팅 4P 분석을 했죠. 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으로 나눴습니다. 프로덕트는 니조랄 기존 이미지를 유지하겠다. 근데 제품의 패키징은 디자인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능은 겸용 샴푸에 비해서는 당연히 훨씬 우수하죠. 니조랄은 벌써 한 번 사용으로 비듬균이 굉장히 많이 컨트롤됩니다. 가격 구조는 어떻게 갖고 가겠느냐? 100ml는 12,000원, 200ml는 23,000원에 가져가고 처방전이 있을 때는 알죠.
두피를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 하고 보험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4,000원, 7,000원으로 싸집니다. 유통 경로는 현재 의원, 병원, 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촉진 활동을 보면 다른 의약품과 달리 세련된 각종 매체 광고로 소비 심리를 부추기고 있죠. 니조랄 선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세그멘테이션 볼까요? STP, 나이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세분화 필요하고요. 타겟은 20에서 60대 남녀 직장인, 대학생 직장인이라고 봤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나이하고 성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네요. 포지셔닝은 제품 차별성과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아까 뭐 지적했어요? 디자인 지적했죠? 디자인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일단 컬러 컨셉은 오렌지 옐로우가 되게 올드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 뭔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블루 계열로 변화시켜서 아까 23세부터 60세 이전까지의 소비자를 계층으로 하게 해서 조금 상큼하고 깨끗하고 젊은 이미지를 주겠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남겨두겠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려고 그 대신에 기존 이미지 대신에 심플한 일러스트를 사용하겠다. 블루로 해서 이렇게 변화하겠다. 그 다음에 패키징은 보면 앞면에 저것을 이렇게 블루 계열로 해서 앞에 얘기한 그 이미지를 넣겠다는 거죠. 뒷면입니다. 패키징. 그 다음에 디자인 패키징 전개도는 이렇게 넣겠다는 겁니다. 주로 니조랄은 기존의 것들을 많이 남겨놓고 어떤 업그레이드에 집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기는 많이 바뀌었네요. 용기의 금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동그란 걸로 용기에 들어가는 디자인 요소들도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리디자인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제안서를 넣은 겁니다. 네. 기대 효과를 보면 기존의 의약품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매출을 증대하고 젊은 타겟층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중년 아저씨들만 쓰는 그런 게 예전에는 왜 탈모 직전에 극도화되잖아요. 비듬이 그런 아저씨들이 쓰는 샴푸로 생각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겠다라고 기대 효과를 냈습니다. 이것도 제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제안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중간에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어요. 용기나 스파츌러에 대한 제안서도 됩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것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용품, 용구 같은 거. 그것도 됩니다. 그것도 화장품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화장품 제품 자체에만 주요한 타겟으로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롯데면세점 시스템 했잖아요.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고객 서비스 시스템들 있죠. 무슨 포인트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런 시스템적인 제안을 주셔도 좋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VIP 고객들을 어떻게 매니징할 건지 그것도 좋습니다. 화장품 회사마다 어마어마한 DB를 갖고 있죠. 어마어마한 포인트 카드를 갖고 있고 그런 거 왜 갖고 있습니까? 고객 매니징을 위해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고객 10명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 1명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싸다고 했습니다. 기존 고객을 탈퇴하지 않고 유지하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큰 매출에 증대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된 거는 화장품 판매 촉진이 화장품 자체만을 판매하는 게 판매 촉진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안서도 기존에 있던 거 업그레이드도 되고 제가 앞선 시간에 얘기했듯이 뷰티 디바이스, 용품 관련된 것들. 그런데 지금 앞서 내가 롯데 면세점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 화장품 내 고객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서도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 기대하겠습니다. 발표하다 떠듬떠듬 틀렸다고 해서 계속 끊고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틀리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표하다가 좀 틀려줘야 좀 듣는 친구들도
재미있고 저도 재미있죠. 누구나 앞서 발표할 때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온라인 강의할 때 말 씹히고 틀려도 어때요?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발표하면서 자기의 그 논제를 피력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습 과정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